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전 충남 지역 첫 경선 투표 결과가 잠시 뒤 공개됩니다. 과반이냐 반전이냐 민주당 경선 결과와 판세를 분석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해동 후 접종 권고 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화이자 백신을 140여 명에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반응을 느낀 일부 접종자가 응급실을 찾았고 방역 당국은 충분한 면역이 생기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재접종 여부를 심의 중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영덕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78곳이 불에 탔습니다. 추석 대목을 준비 중이던 상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리나라의 박재홍, 김도현 씨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전 충남 지역 첫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긴 54%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27%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와 판세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 민주당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연좌제를 그만두라고 엄호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에서 해동 후 접종 권고 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화이자 백신을 140여 명에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충분한 면역이 생기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재접종 여부를 심의 중입니다. 경북 영덕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79곳이 불에 탔습니다. 추석 대목을 준비 중이던 상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영덕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0곳이 넘는 점포가 불에 탔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점포마다 물건을 많이 들여놓은 상태라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TBC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불에 타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7명은 주변의 다른 어선과 해경의 도움으로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최선길 기자입니다. 이제 창문을 열면 선선한 바람 덕에 잠들기 참 좋은 날씨가 됐죠. 그만큼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모처럼 화창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나섰는데요. 가을을 반기는 발걸음은 설레지만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었죠. 그런데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아 셋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공사 때문에 현재 세월호 기업공간은 시의회 청사로 옮겨졌는데 공사가 끝난 뒤 세월호 기업공간을 다시 광장에 세우기 위해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예고하자 서울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정한 지식재산의 날입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부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특허 기술은 실제로 쓰이거나 사업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한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탈리아 볼차노에서 막을 내린 제63회 부소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 박재홍, 김도현 씨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많은 유명 피아니스트를 배출한 이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건 2015년 문지영 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제 콩쿠르를 휩쓰는 한국인들을 더 스페셜리스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